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청문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담법 가지고 그 내용만 하지 않아요. 프레이저 보고서 같은 경우도 박동선 게이트만 조사한 게 아니라 박정희 정권 자체에서 싹 다 조사한 청문회였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청문회로 불려갈 수도 있어요. 이 얘기, 요 얘기 그대로. 네? 미국이 이 얘기를 문재인 정부와 한국 선생님은 안 불러. 걱정하지 기타 등등의 뭔지에 대해서 한국을 믿는 배경에 싹 다 갇혀 청문을 하는 거를 대고 제가 봤을 땐 거기 미국이 청문회 시작하면 섭외 1순위가 민경호 선생님이에요. 그렇지. 왜 나를 거기까지 끌어들여? 그래서 됐어 이제. 진짜 신변의 위협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 이게 큰일 났네. 조용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중한테 알리고 니네 민경호 선생님 건들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니까? 나를 조심해. 원래 측근을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세가 정과의 정치. 이 정세가 우리가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사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한반도에서 역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세계사의 한 중심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치가 더러워. 맞아. 지금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때는 미국을 그냥 미국 하면 절대 악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 친해지는 건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어떤 전략적 부상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를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볼 때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지금 너무 없어.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통역해주러 가면 되겠다. 네? 민경호. 지금부터 해. 열심히 하긴 이 의회에 가는 거니까 차비도죠, 차비도. 학문할 때도 학문 용어가 있거든요. 운동권 용어를 또 공부해야 돼 영어로. 저 지금 어질어질해요. 지금. 통역당 사건이 대중들에게 한번 이렇게 회자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 여동생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죠. 예, 그 여배우가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여배우의 외조부 되시는 분이 아마 이 통역당과 관련돼서 이제 옥고로 감옥에 갔다 오시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여배우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그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쯤에 이 사건이 이게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관심을 가졌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통역당이 이제 해체되고 한민전으로 바뀌고 계속 내려왔을 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윤 소장님께서 하신 뭐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해 주시죠. 그 이름을 거명해도 되나요? 문근영 여자분? 윤학진 선생이죠, 윤학진. 그러니까 제가 범민련 납치본부 사무처장을 할 때 범민련이 워낙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막판에 남은 분들은 비전향 장기수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남으셨는데 윤학진 선생님이 많이 뵀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빨치산,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들, 그다음에 정치범들, 그러니까 정말 중형을 받았던 정치범들은 굉장히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약간 좀 뭘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세를 잘 몰라. 그런데 이 견결함이랄까, 그다음에 생활 태도랄지 이런 것 굉장히 충실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주사파에도 그런 등급이 있어. 그러니까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들이 99년도인가 출소를 해서 63명인가. 그래서 그해 8월 달에 이제 북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했는데 이분들은 약간 그냥 탁 보면 다릅니다. 조폭들 보면 다른 것처럼 다르고 저는 포스가 다르고 저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 국제 정세 이런 정세를 잘 모른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반면에 그분들 대할 때마다 이제 지금 이제 주사파 비슷한 얼음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민전 얘기를 좀 할 텐데 통역당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민전은 좀 조금 달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한민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5년부터 2005년까지거든요. 85년에 통역당이 한민전으로 개편이 되고 구국의 소리 방송이 있었는데 구국의 방송이 이제 대남 송출을 하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대규모로 한민전 방송을 들으면서 결정적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기억이기도 하고 제 주변의 기억이기도 한데 전략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84, 5년도가 되면 레닌주의가 범람했기 때문에 여기 CA의 투사처럼 말도 안 되는 구호들을 외쳤거든요. 응답하쇼 타도하고 뭐 민주주의민공화국 수립하자 이런 걸 했는데 한민전 방송은 그걸 잘했어요. 구호. 그러니까 대중적인 구호를 외쳐라. 그다음에 어떤 싸움을 왜 하는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얘기는 이길 수 있는 승산 있는 싸움을 적극해라. 그러니까 무슨 분노에 넘친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계속 싸움을 벌려라.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이라고 해봐야 뭐 23살, 2살이고 그냥 의욕에만 넘치는 건데 그래도 뭐 수십 년간 그 혁명가들이 내놓은 방침이라 그게 좀 차원을 달리한 거죠. 그게 87년, 88년, 89년, 한 90년까지 판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때 하여튼 뭐 87년 대선 투쟁 방침이랄지 88년에 전노 구속 투쟁이랄지 뭐 이런 때 한민전이 쓸데없는 과격한 거를 일체 다 제거하고 그냥 그 구호를 순화해서 딱 제기하는 게 학생들의 구미에 맞았고 이게 90년대가 되면 그게 이제 한민전 괜히 고성에까지 가서 들을렀던 게 아니라 그게 맞았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95년쯤 지나면 이제 잘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한민전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찜찜은 한 거지. 뭐 좀 안 맞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마나 내가 그 흥보놀부 하는 소리 같이 이렇게 안 맞는 소리 하고 할 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96년, 7년도가 되면 뭐가 벌어지냐면 이제 방송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나면 되는 거야. 왜? 어떻게? 그러니까 나같이 범민련 공동사무통해서 얘기 전해오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누가? 96년도 1월 달에 범민련 나치본부 사무실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찾아왔어. 돈 준다고. 아니 돈 주는 게 아니라 올해 통일운동의 기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문건을 갖고 왔어. 96년 1월 달이야. 아무도 모르지. 당신도 모르잖아 지금. 모르지. 근데 그렇게 96년 7년이 되면 남북 사이에 만남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방송으로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지난 그래서 얘기는- 방송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게 괴리돼, 괴리. 그러면서, 그리고 2000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 있고, 다양한 교류들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북한 애들이 좀 몰렸어. 그렇게 남북이 공동으로 송출을 주장하면 북한이 몰리잖아. 그러니까 대남 확성기가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상호주의 이름하에 한민전 방송 안 할 테니까 니네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005년 반제민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민전에 내가 볼 때는 주사파 그러면은 그냥 주사파가 아니고 88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 배출했던 90년대 초반 학번들을 주사파에게 엑기스야. 지금 이 대깨문 40대랑 맞아요. 일치하지. 우리는 이때 막스주의 잠깐 배우고 바로 어, 사람과 세계로부터 시작하죠. 사람과 세계의 해설. 사랑 자창이 사람과 세계로부터 시작해. 사람과 세계 별 얘기 없거든. 사람이 뭐 세상의 주인이고 사람이 먼저 사람은 가잖아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보면 그래서 수당 대중 이렇게 되는 거죠. 수당 대중은 누가 알아? 수령당 대중의 통일체 그런 거지. 수당 뭐 돈 받는 것만 써. 왜냐면 사람은 뇌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척추가 있고 사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똑같이 당도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수령. 수뇌부의 수령. 그러니까 이제 척수나 이런 사지는 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뇌와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어떤 당을 배우면서 이제 거기서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견결하게 그러니까 가기도 내가 하고. 생각할 때 그 주사파 그러면 딱 세 개가 주사파 핵심인 거. 아니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88부터 97년까지의 학생운동, 두 번째 한민전 방송, 그다음에 전대협 출범식과 8월 통일대회 이게 주사파의 골까지인 것 같아요. 한민전 방송이 그렇게 위력적이었던. 대단했다. 그 뿌리가 일단 그 남로당 이후에 그 당을 만든 통역당에서부터 이게 흘러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료도 준비하고 방송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맹맹 도는 생각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간첩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다 왜곡된 거였고 조작된 거였고 뭐 이런 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계속 더 통역당 이외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건 또 그 다음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수다가 꽝꽝 얼어 있는 이 바다를 깨고 나가는 쉐빙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